친구 자식이 결혼한다. 그럼 나이가 보통은 60대 이상일 텐데 경조사라는 거는 내가 돋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감 먹는 게 포인트예요. 안 찍히는 게 중요한 거. 다른 친구들 다 20만 원 했어. 나만 10만 원 하고 왔어. 내가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고 형편이 어렵다. 친구가 물론 알아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원리는 친구 자식 10만 원이라고 하는 건 친구와의 그동안의 관계에서 쌓인 경조사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친구 자식이 결혼한다. 그럼 나이가 보통은 60대 이상일 텐데 60대 이상이면 그 사이에 그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그 친구 결혼했을 때 내가 갔을 수도 있고 내 결혼식에 그 친구가 왔을 수도 있고 수많은 경조사의 히스토리가 있겠죠. 그 히스토리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히스토리와 나의 경제적 지금 상황을 맞춰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역시 여기도 나와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 얼마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역시 경조사라는 거는 내가 돋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찍히는 게 중요한 거. 다른 친구들 다 20만 원 했어. 나만 10만 원 하고 왔어. 내가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고 형편이 어렵다. 그 친구가 물론 알아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내가 나중에 우리 자식 결혼할 때 또 그걸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원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상황이나 조건이 비슷한 사람들과 맞추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과거에 그 친구와의 경조사의 주고받음의 역사를 조금 감안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축의금은 나한테 준 거잖아요. 사실은 소유권은 내가 있는 거죠. 자식에게 주면 안 되는 거죠. 자식에게 주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주고 싶다 그러면 주는 거죠. 근데 어쨌든 내 돈인 거예요. 그거는 자식 결혼식에 손님이 와서 냈다 그래서 자식 돈이 아니에요. 나한테 축의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 돈을 뭐 내가 주든 말든 그건 뭐 내 자유긴 하지만 분명히 중요한 거는 내 돈이다라는 거. 그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죠. 투자까지는 아니지만 보험과 저축일 수 있죠. 투자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투자는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지금 내가 경조사비를 많이 내고 다녔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굉장히 엄청난 수익률로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까지는 아니고 그냥 미래 저축이다. 근데 뭐 미래 저축이 되려면 내가 결혼해야 되고 돌잔치 해야 되고 자식 결혼시켜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내가 1인 가구로 평생 나는 늙어 죽을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은 투자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내고 다니는 모든 경조사 비용이 다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1인 가구로 사는 것도 새로운 라이프의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살다 보니까 1인 라이프가 됐다라고 하면 몰라도 그냥 인생 자체를 난 1인 라이프가 목표다 이러고 살면은 좀 곤란하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1인 가구가 됐다, 2인 가구가 됐다 이런 건 괜찮은데 난 죽어도 목표가 1인 가구다 이런 거는 그렇게 막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제가 딱 재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사회초년생이다, 월급이 250밖에 안 된다, 뭐 지인이다, 5만 원 해도 저는 용인이 된다고 봅니다. 물가가 워낙 올랐지만 사회초년생이잖아요. 20대잖아요. 그럼 괜찮아. 그런데 이 경우가 아닌 경우인데 5만 원 하기는 조금 애매해지긴 했어요. 워낙 최근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10만 원인데 친구냐 지인이냐가 어떻게 보면은 기준점이라고 봐요. 같은 회사인데 막 우리 부서에서 막 매일같이 업무를 같이 하는 동료 정도는 아니고 알기는 아는데 뭐 저쪽 부서의 애매한 지인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과의 관계 설정이 비슷한 사람들이 또 우리 부서에 있겠죠. 얼마 하는지를 조사를 해야지.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거 아닙니까? 20대, 30대 초반이고 사회초년생이다 그러면 친구는 10만 원, 지인은 5만 원.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인과 친구를 나누는 기준은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이 그 사람을 안다. 그러면 친구예요. 근데 잘 모르고 뭐 이름만 들어본 적이 있다. 그러면 지인인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친구 중에서도 지인 중에서도 나랑 똑같은 처지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가에 맞춰주셔야 된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최근에 식사 비용이 비싸서 식사 비싼 데 하는 데 가면 좀 돈을 더 해야 되나요? 그렇긴 하죠. 근데 거꾸로 봤을 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내가 막 사회적으로 뭐 이제 사회생활한 지 막 15년, 20년 차도 아니고 사회초년생인데 밥값이 뭐 한 10만 원 하는데 그 친구가 10만 원 내고 와서 밥 먹고 갔다 그래서 그 결혼 당사자가 괘씸하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죠. 그런 걸 해보면 와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기는 해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나같진 않으니까 그거 가지고 또 약간 섭섭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대체는 안 그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위험 부담을 줄이려면 다른 사람들과 맞춰줘야 된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돋보여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5만 원 다음에 바로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다음에 뭐예요? 15만 원은 잘 안 합니다.
20이에요. 그 다음엔 30. 그 다음에 50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애들 다 5만 원 하는데 내가 그 친구한테 좀 더 특별함을 보이고 싶다. 그러면 10만 원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10만 원 하는데 나는 걔랑 너무 관계가 돈독해서 나는 걔한테 뭔가 돋보이고 싶다. 그럼 20 해야. 15 하면 안 돼. 15 안 되고 7만 원 안 되고. 왜냐면은 7만 원, 15만 원 하잖아요. 그럼 다른 친구들 다 10만 원 했는데 15만 원을 했다 이 친구가. 그러면 돋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은 애매할 수가 있죠. 20만 원 하기는 좀 아까웠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저축하기는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사실 우리가 이 경조사 문화는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저축은 정기저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보너스가 많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뭐 일부 저축을 하자. 그런 것처럼 경조사가 발생할 때 비정기 저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그것도 5만 원 해야 돼, 또 10만 원 해야 돼. 그러면 돈 나가니까 아깝다라고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머릿속에 하면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번 달에도 10만 원 비정기 저축을 했구나.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비정기 저축이라는 게 뭐예요? 보험이나 저축의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조사 제도라는 것은 내가 지금 매달 누군가의 결혼식을 가고 장례식을 가고 이렇게 5만 원, 10만 원을 적립하다 보면 나한테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목돈이 나한테 들어오거든요. 그게 그 보험과 저축의 만기가 된 거예요.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 5만 원 내면서 10만 원 오늘 저축했네. 10만 원 보험 들었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덜 아픈데 10만 원 또 나가네. 5만 원 또 나가네. 이러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어요. 이 경조사 문화라는 게 참 어느 날 갑자기 뭐 헌법으로 딱 제정이 돼서 금지 뭐 이렇게 되지 않는 한은 없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을 걸 가지고 계속 마음을 긁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축으로 회계 처리를 해라. 다만 경조사라는 거는 하는 요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는 내가 그 경조사에 뭐 축의금을 들고 가든 뭔 부의금을 들고 가든 가서 돋보이고 싶으십니까? 돋보여야 될 자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난 저 친구한테 좀 돋보이고 싶어. 그러면 더 하시면 돼요. 그럼 뭐 간단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 그렇게까지 막 돋보이고 싶거나 이러진 않은데 그냥 친구다, 지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욕안 먹는 게 포인트예요. 뭐 하고 내가 돋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욕을 먹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 다 10만 원 했는데 나만 5만 원 했다. 안 갔으면 오히려 까먹었을 거를 가서 5만 원을 내버리면은 눈에 딱 띄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그냥 하면 안 돼. 귀찮더라도 물어봐야 돼. 얼마 하시느냐, 얼마 하시느냐. 이거 실례 아닙니다. 얼마 하는지. 물어보시면 돼요. 뭐 대답을 해주는 사람도 있고 안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물어봐요. 시장조사를 나랑 비슷한 상황인 사람한테 대체적으로 다 10만 원 하는구나. 그럼 어쩔 수 없이 10만 원 해야 돼요. 거기서 5만 원을 딱 들이미는 순간 나는 바로 찍히는 거죠. 아예 안 하면 몰라도 안 하면 까먹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 안 먹는 게 포인트다. 그리고 시장조사를 철저하게 하는 귀찮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이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인간관계도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20대, 30대 때 내가 막 성장을 하고 나의 인생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질까 봐 사실은 넓게 만나요. 그래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죠. 그것은 사실은 미래를 위한 보험을 드는 거와 비슷하거든요. 그렇지만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인간관계를 좁아지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나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 이런 위주로 인간관계를 몰고 가야지 고등학교 때 친했다, 중학교 때 친했다, 대학교 때 친했다 이걸로 가는 거는 30대 중반이면 끝이에요. 30대 중반 지나서 40대, 50대 가는데도 내가 고등학교 때 걔랑 친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 걔랑 계속 잘 지내야 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인간관계도 사실은 가지치기를 하면서 가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내고 안 받고 싶다. 뭐 본인의 자유고 선택이죠. 근데 안 내게 됐을 때는 약간의 인간관계가 살아가는데 막 엄청 지장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조금은 좀 손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내가 그렇잖아요. 뭐 인간관계 필요 없다 나는. 뭐 내가 그냥 독고다이로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다. 뭐 그러면 상관없겠죠. 그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우리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보고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조사라는 것의 목적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진짜 축하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선의의 마음으로 하신다 그러면 또 그리고 또 지혜롭게 다른 사람과 맞춰서 하신다면은 저축으로 회계 처리를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